안녕하십니까. 언어논리 가르치는 김성봉입니다. 부사관 문제 풀어보셨어요? 안 풀어보고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요. 부사관 문제가 몇 문제예요?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25문제로 되어 있어요. 몇 분 만에 풀어야 되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급하게 문제를 푸는데 풀고 난 다음에 점수를 매겨보면 카트라인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보나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25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앞으로 30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전달하고 싶어요.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손앞에 있는 이 교재가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이 강의를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보셔서 이 책에 대해서 그 요령, 공부하는 요령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25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점 먹고 싶어요? 다 100점 먹고 싶죠. 이 100점이라는 게 그것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요, 공부할 때, 뭔가 시작할 때 80점을 생각해요. 오랫동안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쳐 왔는데 가외 경력 포함하면 20년이 되어버렸어요. 참 많은 학생들이 지나갔겠죠. 의욕적으로 100점을 준비하는 사람과 80점을 준비하는 사람은 힘이, 그러니까 그 투자한 힘이 결과로 나오는 것이 달라요. 효율성 있는 것은 훨씬 더 80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보면 상과 중과 하가 있을 텐데 100점은 이 상까지 다 챙긴 거야. 상의 문제를 하려면, 어려운 문제 풀려면 에너지가 얼만큼 들었겠어요. 이 중과 하를 합한 것만큼 든단 말이에요. 근데 80점 먹을 생각을 하고 덤비면 중과 하만 준비하면 돼. 문제 내봤자 25문제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한 80%? 적게 잡아서 한 60%라고 하죠. 중하고 하에 있는 문제들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익히셔도 80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겠습니다.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여기와 여기 중과 하에서 기본이 탄탄해졌을 때 추가적으로 또 강의할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중과 하. 그래서 강의를 아주 쉽게 하려고 합니다. 부사관 심시험을 준비한 여러분들한테 가장 눈높이를 맞춰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지울게요. 여는 마당이에요. 여는 마당. 그러니까 머릿말인 셈이에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책의 구성에서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기출문제를 제시합니다. 기출문제라고 해서 이게 그 시험에 이미 나온 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부사관 문제는 홈페이지에다가 기출문제를 올리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구성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가 그 지루한 반복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지루한 반복. 문제의 반복이에요. 문제 유형은 다르지 않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들어보셨어요? 소를 잃고 외양간 꽂힌다. 앞으로 이제 요 다음 장에서 배우는 게 관용어인데 속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후약방문이라고 하죠.
죽은 다음에 약을 가지고 방문해봐야 소용이 있나요? 소를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쳐가지고 소용이 있냐고. 저는 소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소용이냐면 기출문제는 반복이에요. 문제의 반복. 여러분이 사실은 이 시험 어렵다라고 말하면 저는 좀 섭섭해요. 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나왔던 문제의 반복인 거예요. 앞으로 저하고 공부하면서는 이미 잃어버린 소를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작업 하는 거예요? 외양간을 고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외양간 고치는 작업. 새로운 소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수업이 새로운 소야. 이 소를 잘 키워서 끝까지 가져가야지. 그죠? 고칩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나의 반복 패턴을 알아야 돼요. 한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맞다 틀렸다만 알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재미없잖아요. 그죠? 일단 상황 자체가 먼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돼요. 반복되는 상황. 이 문제가 25문제가 처음에는 어떤 문제로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더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분 정도가 시간이 모자라더라. 그런 일종의 실패를 통한 교훈이 있어야지. 이 반복에서 반성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출문제를 제가 보여드리고 제시하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이렇게 풀어보자로 갈 거예요. 제가 가장 쉬운 문제 해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해설을 달아놨어요. 앞으로 수업할 때도 저는 가장 쉽게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10년 넘게 이제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에서 그리고 강남 대치동에서 수업을 해왔어요. 그러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런 친구들을 해석을 가르쳐 왔겠죠. 굉장히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불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부사관 학원, 장교학원에서 강의를 했을 때 상당히 곤란을 겪었어요. 너무 모르시더라고.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도 문법을 안 해요. 아무도 문법을 안 해요. 당연히 고등학교 이후로는 문법에 대한 의식 자체가 사라져요. 제가 쉽게 말해서 아침에 김밥 먹었는데 틀린 발음했어요. 김밥을 김밥이라 발음하면 틀린 거예요. 김밥은 김밥이라고 발음해야 맞는 거예요. 희한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고르고 공부를 해 나갈 때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가장 쉽게 생각합시다. 만약에 그 해설 자체가 어렵거나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우면 물어보고 물어봐서 쉽게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쉬운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쌓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게시판이 있으면 게시판에다가 제게 계속 질문을 주시면 제가 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요령을 통한 문제 해법. 요령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 보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패턴을 파악하고 내 패턴에 맞춰서 문제의 패턴을 파악한 것에다가 적용을 하고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요령을 통한 문제해법을 위해서 차차차차 그 요령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하는 요령이 진짜 요령이에요. 내 것이 아닌 요령은 남들이 하는 소리예요. 뭐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걔는 그렇게 한 거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 자기만의 요령이 생겨야 돼요. 저는 이때까지 가르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든 요령을 소개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거나 꼭 맞는 요령은 아닐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필요한 건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문일지실 수 있어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그죠? 현재들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 들어서 열 아는 거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듣는가를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를 들을 때 우리가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딱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출문제가 유형만 달라지고 조금 단어만 달라져서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듣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따라가면 앞으로 나올 10개의 문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엽적인 그러니까 저쪽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공부하면 안 돼. 뭘 알아야 되냐? 이론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문학 이론이라는 문법 자체가 상당히 지루해요. 저도 알아요. 국어 국문학과 나왔거든. 저도 굉장히 지루했어요. 심지어는 4학년 되니까 영문법을 가지고 국문법과 비교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하지만 이 문법이라는 것은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쫙 모여있는 엑기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문제에 대한 접근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법조항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를 들을 때 이론을 정확하게 익혀서 10가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쉬운 이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론은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일 수 있지만 그동안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하고도 아직도 연락을 해요. 네.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사관, 장교시험을 준비하는 오프라인에서 많은 학생들. 예. 그래서 저는 이론 자체를 쉽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뭐 품사 이런 거 나오면 품사가 뭐였지? 뭐 구품사인가 팔품사인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영어 이론이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은 20살 이상 동안 한국에 살았어. 엄마 아빠도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문법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이때까지 배운 교재에서는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을 뿐이에요.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제가 씹어서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럽나? 여하튼 쉽게 이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장은 이렇게 출제된다입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종의 예언가가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반복된다고. 그 지루한 로테이션 속에서 우리는 딱 써 있는 거야. 어찌 보면 관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뉴턴의 관성. 그 말 맞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습관도 그렇고 나는 어제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실은요 어제의 나가 실패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그 문제라는 것의 반복에서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가 안 돼서. 저는 그릇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수업을 통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릇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론을 가지고 틀을 만들어 가요. 이렇게 빚어가는 거지. 이 이론이라는 게 없으면요 수업을 하잖아요. 배웠는데 사라져 버려. 이 수업을 해서 이론이 형성되어야지 똑같은 문제의 반복. 이렇게 출제되었다 하고 나온 문제가 앞에서 이렇게 기출되었다, 이렇게 나왔다 했을 때 나온 기출 문제하고 유형이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복습해라고 낸 문제가 사실은 다 똑같은 유형들이에요.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이렇게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출제 유형의 반복을 통해서 이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
똑같은 문제가 나올 리는 없어요. 하지만 똑같은 유형의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그것 뻔한데 유형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그죠?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문제가 오늘 나왔던 것처럼 내일 또 나오고 부사관 시험 치러 갔을 때 똑같은 문제형 유형이 있나 없나 봐요. 내가 내 손목을 걸어. 똑같게 나와. 그러니까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갈무리란 코스를 갖게 될 거예요. 복습 그리고 또 복습. 갈무리에서는 이론에 대한 복습을 할 거예요. 앞에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첫 번째 이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 이렇게 하십시오. 잔소리를 하고 나름의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걸 여기서 한 번 더 말할 거예요. 복습해야지. 귀에 못이 박히면요, 이 못은 상당히 소중한 거죠. 생활의 철학일 수도 있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잔소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면 내 생활이 나아질 수 있거든.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유형을 암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시험지에서 만나는 반가움의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부사관 시험을 치시겠죠. 그리고는 연락이 오겠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문제 나왔습니다. 이건 100%예요. 왜냐하면 유형이 반복되니까. 근데 100%가 나왔을 때 맞춘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겠죠. 그때 그 갈림길에서 만나게 되는 감정은 정말 다른 거예요. 나온 거는 분명할 거예요. 반가워할 수 있죠. 근데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형을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정리된 내 서랍 같은 내 두뇌가 되어야 돼요. 25문제가 많은 유형이 아니에요. 제가 한 14개 정도 유형의 문제를 나눠봤어요. 그럼 14개 정도 패턴만 정확하게 익히면 13개 정도, 14개 정도? 패턴만 정확하게 익히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반가움으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내 뇌 속에서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죠. 자, 마지막에 제가 연습 문제 삼아서 한 2문제 정도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틀린 것을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친절한 해설실을 만나서 해설을 들으셔야 되겠죠. 방금 이렇게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 욕심으로는 한 2번 정도 들으셨으면 반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책의 편집 목적과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공부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공부의 방법.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는 뭐라 말씀드렸냐 하면 80점 먹자고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 틀려야죠. 쉬운 문제 틀리는 게 문제야. 왜 쉬운 문제를 틀리냐고, 왜 실수를 하냐고. 어려운 거는, 모르는 거는 틀려야 돼요. 맞추면 안 돼요. 왜? 자기가 안다고 착각해버리니까. 그죠? 내가 모르구나라는 확인을 두고 나머지는 아는 문제, 좀 더 나아가면 알 수 있는 문제는 다 맞춰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상이 20이고 중이 60이고 하가 20이면 요거는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때 80점이 나와요. 80점. 80점 몇 점이에요? 이루 25문제 중에 20문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맞춰야 되겠지만 남학생은 20점 먹으면 25문제, 20문제 보면 합격선이에요. 국어 좀 더 열심히 해놓으면 다른 과목에 보탬이 돼. 와, 얼마나 좋아. 국어가 다른 과목의 구목을 메울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몇 점만 먹어도 80점에서 확률적으로 5문제 중에서 한 개만 더 맞춰서 21문제 정도 맞추면 저로서는 만족을 하죠. 25문제 다 맞추면 제일 좋겠지만은 공부할 때 목표는 너무 어려운 거에다가 진을 빼지 맙시다. 쉬운 거, 간단한 거, 정확한 거, 이때까지 나온 정확한
반복될 유형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이 지루한 반복.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왜 똑같은 말 또 할까요? 그 말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시험을 쳤어요. 저도 그래왔고. 그 속에는 실패가 있었죠. 근데 그 실패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마음도 많이 상했어. 자존심도. 반복하고 싶은가요? 반복이 이제 그만둘 때 안 됐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 두 가지를 합시다. 하나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 문제예요. 아, 이 문제가 이랬구나. 아, 다시 보니까 이랬네? 라는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자고. 한 문제 깊이 보자고. 나올 거니까. 두 번째는 나야, 나. 내가 이거 문제 잘못 읽어서 틀렸구나. 내가 이런 이론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틀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나를 어떻게 바꿔가야죠. 이게 뭐냐 하면 외양간을 고치는 작업이에요. 내일 또 오늘하고 그게 다르지 않은 게 맞잖아요. 이게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감사하거든요.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어. 오늘하고 확 달라버리면 예측 프로인데 오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을 반성으로 삼아서 내일은 좀 더 나아질 수 있거든. 문제가 그래. 문제가 25문제 풀었어. 어떤 문제 틀렸어. 또 반복하고 싶어? 아니면 외양간을 고칩시다. 예. 반복.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론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좀 암기합시다. 암기. 구구단 외우시죠? 언제 배우셨어? 그 구구단 한 번 외워서 너무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거 평생 써먹을 거야.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었을 때는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까지 써먹는 구구단을 우리가 외워뒀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활용도가 있잖아. 이론이라는 게 그래요. 이론은 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론은 그 유형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액과 같은 것이고, 이론은 그 전체를 모아둔 딱 결정체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버리면 다른 문제 접근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론이 필요한 것들, 좀 있으면 구품사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안 했던 그 구품사를 배워요. 사이시옷, 징그럽죠. 이것도 외워야 되거든요. 외워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이론들은 암기해야죠. 조그만 힘을 쓰면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뿐더러 나는 이거 배웠구나.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시험 이후에 부사관 계속 할 수도 있고, 부사관 하다가 다른 시험 준비할 수도 있는데, 국어 문제는 지금 배우는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공무원 국어시험, 공무원 7급 시험, 공채 시험에 나오는 국어 문제까지 이 유형을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이론을 외워두면요, 좀 큰 의미에서 반복이긴 하지만 그런 시험 또 80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복습. 예습은 어느 정도 바라나 하면, 여기 이 책에 문제가 많이 없어요. 많은 문제 풀으라고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제 풀어오시고 틀리셨으면 좋겠어. 맞추는 것보다 난 틀리는 게 좋아. 틀리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 틀렸구나. 그 문제 푸는데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알고 틀린 척, 모르고 틀리는 거, 모르고 맞추는 거 같은 단계예요. 이 둘 다 몰라. 모르고 틀리는 건, 모르고 맞추는 건 똑같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알고 틀리는 경우 정도는 돼요. 모르고 틀리는 것과 모르고 맞추는 거는 같은 수준. 모르는 거고 이제 아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알고 틀리는 건 아는 수준에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이 알고 맞추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처음에 틀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틀려서 나는 틀렸구나,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 뭘 하냐 하면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야 돼. 제가 재미는 그렇게 없는 사람이지만 애를 써서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수업을 준비한 것을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의 소원이에요. 수업을 듣고 남기는 게 되어야죠. 헛된 시간이 되면 안 되잖아. 그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복습을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국어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과목하고 달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한국 사람,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 내 친구도 한국 사람, 나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20년 이상 세계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모국인이 갖게 되는 문법적인 체계가 보이지 않게 뇌 속에 다 인식되어 있습니다. 꼬맹이들도요, at, 과 같은 과거도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희와 같은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 어렵죠. 우리 이론은 이렇게 어려워요. 하지만 5살, 6살만 돼도 먹이다와 먹히다의 차이점을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잖아.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 복습을 통해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생활 속에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론을 통해서 틀이 만들어 정리되면서 딱 다 뭐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막 부어주고, 아유, 그런 거는 마술사? 신이나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자격증을 주는 거야. 아, 이론이 이랬잖아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해되고 소화되면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자료가 나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는 특히 그래요. 복습을 통한 적용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책. 제가 이 30강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커리도 나오고 책도 만들고 아쉽더라고.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유형이 독서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그 글에서 일치하는 것들, 주제들 뽑아내고 순서 맞추고 하는 그 부분을 독서라는 유형으로 말하죠. 근데 그 독서라는 유형이 여러분들 옛날에 배울 때는 비문학이라고 들어봤죠? 예, 비문학 문제예요.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랬잖아. 이놈의 수능시험이라는 걸 치면 어릴 때 책 많이 읽은 애들 있잖아요. 걔들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치잖아. 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사관 시험도 결국에는 책 잘 읽은 사람들, 글자 이렇게 어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아직 여러분 나이 많지도 않아요. 충분히 책 읽으면서 발전할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책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스마트폰 많이 하면 스마트폰에서 키워드, 지금 시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 굵직굵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뉴스라도 읽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을 뇌에 정리하는 하나의 요령을 가르쳐줘요. 글자하고 친해야 돼요. 문법하고 친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법 문제에 대한 의식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밥. 친구들이 다 김밥이라고 김밥이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니에요. 김밥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귀를 열어놓으면 들릴 거예요. 예. 그래야지 문법 의식이 생겨요. 이론의 틀이 내 마음에서, 이론이란 틀이 내 마음에서 존재해서 현재 내 상황을 글러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를 하죠. 아까 이 부분과 아울러서 플러스 뭐 하자고?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네. 오리엔테이션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앞으로 강의는 제가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 풀고 자기 모르는 거 확인하고 수업하고 나면 복습하고 틈나는 대로 독서도 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가 되겠죠. 이 대화를 통해서 합격의 길이 열리고 합격 그 이후로도 언어 논리,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아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